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로 많은 건축업체를 직접 근무하며 조사한 2026년 최신 건축비 데이터를 공개하고 건축비에 숨겨진 함정, 그리고 내 집을 짓기 위해 준비 중인 건축주분들께 다소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어업체들, 흔히 우리나라 목조업계 중 일군업체는 평당 700만원에서 750만원 정도, 비업체들, 우리나라 이군업체 요 사이즈의 회사가 제일 많습니다. 1년에 20채 정도 짓는 회사 평당 650만원 정도, 그리고 1년에 몇 채 안 짓고 10채 정도 짓는 회사, 시업체들 한 평당 550만원,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 세 가지 업체의 마감은 크게 지붕은 징크 마감, 외벽재, 세라믹 사이딩, 창문은 어업체들 독일식 창호, 비업체들은 독일식 창호, 시업체들은 미국식 창호, 퍼펙타 현관문은 성우, 스타게이트, 코렐 등 창호가 독일식과 미국식 창호 외에 큰 차이점을 찾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업체와 어업체는 평당 200만원 차이가 납니다. 비업체와 시업체와는 평당 100만원 차이가 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선 어업체들은 많은 직원과 차별화된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시공할 때는 사업자가 진 텀키 소장이 시공하러 옵니다. 이건 좀 그렇더군요. 거의 20% 이상 깎여서 도급을 받아 시공하려면 턴키 소장들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비업체들은 정식 직영 소장님들이 시공을 합니다. 그러나 박봉의 많은 현장을 관리해 굉장히 어수선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듯 보입니다. 퀄리티 있는 마감은 힘들 겁니다. 시업체들, 영세업체라 많은 의심들을 합니다. 공사 중단되고 회사가 부도나는 건 아닌지, 제대로 시공을 할지 여러가지 의심들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 공사 중단이나 부도가 의심이 나면 사업자 대표 인감과 담보를 계약 시 첨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시공은 시공했던 현장 2군데만 방문해도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바쁘지가 않아 제대로 된 현장 관리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시업체들은 대부분 골조건 내장이건 한 부분은 대부분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바닥부터 배운 기술이라 캐드 도면부터 3D 조감도, 시공 또한 수준급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처리가 아주 훌륭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가장 합리적인 금액에 자신이 원하는 꿈의 주택을 가지시게 될 겁니다. 내가 살 집은 대기업 회사가 아니라 직접 시공하고 리더로서 경험 많고 실력 있는 소장의 한 개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를 이끄는 선장이 아마추어라면 배가 아무리 좋고 빨라도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목적지에 도착하긴 어려울 겁니다. 비록 배가 작고 허름해도 선장이 경험 많고 프로가 이끄는 배라면 목적지까지 순항을 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도착할 거라 봅니다. 또 한 가지 삼업체들의 차이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업체들 평당 750만 경량 목조, 철근 콘크리트조만 가는 경량 철골은 시공하지 않음. 비업체들 평당 650만 경량 목조와 철근 콘크리트조만 가는 경량 철골은 시공하지 않음. 시업체들 평당 550만 경량 목조, 경량 철골조, 철근 콘크리트조, 이동식 주택 전부 시공하고 웬만한 거 건축주님께 다 맞추어 드립니다. 그리고 ABC 업체의 평단가 외 별도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평단가 외의 별도 공사는 건축인허가, 토목 측량, 설계 측량 인허가, 신고권 앤드 허가권, 내진 설계 비용, 현장 관리인, 안전기술지도, 고용산재보험 지역에 따라 상이함, 수도전기, LPG 벌크, 인입비용 및 공과금, 전기, 임시전기 및 본전기 설치 비용, 정화 조필증 포함 FRP, 오수처리 시설, 오수합병 정화조, 마당 우수바지, 싱크대, 붙박기장, 신발장, 에어컨, CCTV, 키친핏, 냉장고. 위 사항들은 공통 삼업체 거의 공통입니다. 그리고 삼업체들의 고가의 시공법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구조 스틸 패시브 하우스, 중목 구조 평당 약 750만 1000만원. 이 등급은 에너지 효율, 구조적 안정성 또는 심미적인 이유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패시브 하우스는 난방냉 방비를 장기적으로 아낄 수 있어서 초기 비용이 높아도 총 생애 비용을 따지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중목 구조는 내화성 이외의 안전성, 나무가 두꺼우면 불이 붙었을 때 겉면이 먼저 타면서 탄화층을 형성합니다.
2층이 내부로 산소가 공급되는 것을 막아 속까지 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건물이 바로 무너지지 않고 대피 시간을 벌어줍니다. 넓은 공간 활용 기둥 사이의 거리를 넓게 벌릴 수 있어 경량목 구조에 비해 큰 창문이나 탁 트인 거실대 공간을 구현하기 유리합니다. 친환경 및 습도 조절 나무 자체가 숨을 쉬며 실내 습도를 조절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짧은 공기 공장에서 만들어 온 부재를 조립하는 방식이라 현장 시공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외람된 얘기이긴 하지만 어업체들의 경량 목조 평단가 750만이면 시업체에서는 인증을 받는 패시브 하우스는 아니지만 지붕은 이중업 루프, 내부 벽체는 ESB 보드 에인텔로 시공, 외부는 스카이텍 마감에 세라믹 사이딩 16T로 전열 교환기 등 준패시브 하우스 버금가는 스펙으로 가능한 단가 같습니다.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 말하는 ESB ELKA 스트롱 보드는 주로 목조주택에서 흔히 쓰는 OSB 보드의 단점을 보완한 고성능 친환경 압축 보드를 의미합니다. 독일 등 유럽에서 패시브 하우스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된 주택 자재로 각광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건강과 내구성을 중시하는 건축주들 사이에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을 정리해드립니다. 1. OSB vs ESB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투습성과 친환경성입니다. 습기에 강한 방수 및 투습 OSB는 습기에 노출되면 끝부분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잦지만 ESB는 습기에 대한 저항력이 약 50% 더 높습니다. 특히 투습 성능이 뛰어나 벽체 내부의 습기를 밖으로 배출해 결로와 곰팡이를 방지합니다. 친환경 등급 대부분의 ESB는 SE형 등급으로 포르말데히드 방출량이 거의 없는 무독성 접착제를 사용합니다. 특유의 화학적인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강도 일반 OSB 레벨 3보다 약 40% 이상 강도가 높고 표면이 매끄러워 별도의 샌딩 없이도 페인트나 접착제 시공이 가능합니다. 2. 주요 장점. 깨끗한 표면. OSB 특유의 거친 질감 대신 매끈한 표면을 가지고 있어 가구재나 인테리어 마감재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정밀한 시공 규격이 일정하고 밀도가 높아 가공 절단, 타공 시 부서짐이 적습니다. 에너지 효율 기밀성이 좋아 패시브 하우스 수준의 고단열 주택을 짓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3. 단점. 가격. 일반 OSB에 비해 단가가 약 1.5배 2배 정도 비싼 편입니다. 수급 모든 건재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아니기에 전문 공급 업체를 통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광고하는 평당 400만원대의 진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유튜브에서 평당 400만원에 집 지었다는 영상을 봤는데요. 그건 뭔가요? 이 평당 400만원대 건축물은 기초공사가 필요 없는 모듈러 주택이나 농촌 체류형 쉼터처럼 주추돌 위에 건물을 올리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기초공사 비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단가가 낮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택, 즉 기초공사부터 마감공사까지 제대로 갖춰진 건물이라면 실제 건축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평당 500만 550만원 내외로 400만원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광고처럼 보이는 저단가 건축비에는 반드시 빠진 항목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흔히 평당 550에 광고를 내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보면 경량 목조 기본 지붕 마이너스 이중 그림자 싱글, 외벽 시멘트 사이딩 창호 영림 또는 KCC 이중창 2550 기본 스펙이 평당 550이고 지붕 징크로 바꾸면 평당 25만원 추가, 벽체 세라믹 사이딩으로 바꾸면 평당 30만원 추가금면 평당 650에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창호도 바꾸면 업그레이드 700 이상. 이런 식으로 흔히 낚시를 많이 할 겁니다. 실제 총 비용을 계산해보니 항목들을 모두 더해서 계산해보니 평당 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처음 제시됐던 550만원보다 150만원이 더 비싼 거죠. 게다가 건물 수준은 저희가 안내하는 550만원짜리 건물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상태였고요. 이게 바로 잘못된 견적서의 함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정확하게 평당 550만원 스펙, 지붕 리얼 징크형 .5T 벽체 세라믹 사이딩,
16T 창호 미국식 더 퍼펙트 현관문 성우 스타게이트. 별도공사는 건축 토목 인허가 내진 설계 현장 관리인, 안전기술 지도, 고용산재보험, 수도 전기 인입 및 공과금 싱크대, 붙박기장, 신발장, 에어컨 CCTV 냉장고가 있습니다. 위 내용대로 정확하게 계약하고 시공하고 있습니다. 2단가에 가능할 수 있는 건 경량철골 골조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시공, 내장공사 경량목조 골조 또한 직접 시공합니다. 이외에 기초공사 방수 등등 저외 회사직 연공사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건축 준비 비용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잘 알려주는 항목이죠. 1. 대지 비용. 집 지을 부지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에서 내가 매입할 땅의 지역 지구를 확인하고 짓고자 하는 집의 규모에 맞춰 용적률과 건폐율도 알아봅니다. 땅 선정 시에는 기반 시설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취득세와 등록세. 땅 구입 후 토지 비용의 약 4.6%, 취득세 4%, 농어촌 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를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3. 토목 설계 및 인허가비, 내진 설계 확인서, 비도심지에 200이 이하 도심지 100이 이하 주택일 경우 인허가 비용은 300만원 내외 예상, 그 이상의 평형되는 건축 허가 비용으로 500만원 전후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감리비 별도. 또한 2018년 이후 내진 설계 의무화 확대로 콘크리트 주택의 경우 50만원 이상, 목조 주택의 경우 150만원 정도의 내진 설계 검토 추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4. 건축 설계비. 건축가의 역량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마다 금액 차이가 크지만 보통 평당 20만원 내외입니다. 자체 설계팀이 있는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시공계약 시 무료 설계도 가능합니다. 5. 토목 설계 및 인허가비, 내진 설계 확인서, 설계 도면이 완성되면 건축을 해도 된다는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지역마다 상이하지만 평균 3.32당 10만원 정도로 예산을 세웁니다. 6. 경계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지적 공사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며 100평 기준 8만 1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7. 건축비. 집 짓는 데 들어가는 순수한 건축비로 업체별, 옵션별로 천차만별이며 평균적으로 평당 550만원 중반부터 750만원대까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포치나 데크, 다락을 시공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만약 건축비를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을 제시한다면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합니다. 8. 기반시설 인입비. 전기나 가스, 상하수도 인입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균 600만원,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9. 정화조 설치 비용. 대부분 도심지에서는 도로에 오폐수 시설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조를 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수관로가 없을 경우 일반 정화조 250만원, 오수 합병 정화조 25만 500만원 정도입니다. 10. 우수공사. 비가 왔을 때 빗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집 주변과 마당에 우수관로 공사를 합니다. 파이프를 우수맨홀에 연결하거나 하천으로 연결하는 공사로 대략 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11. 가구 비용. 싱크대, 붙박이장, 현관장 등 가구 비용은 일반적으로 평당 건축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구 브랜드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건축비의 1015%가 들어갑니다. 12. 조경공사. 조경공사에는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발생합니다. 조경의 기초인 잔디 시공비는 3.32당 대략 5만원, 석재가 들어가는 경우 10만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여러 조경업체에서 주택의 스타일과 예산에 맞는 플랜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3. 건축물 취득세 외 기타 세금. 원시 취득세와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포함 건축비의 3.16%를 세금으로 내는데 도심지와 농어촌 지역에 적용되는 표준 시가가 다릅니다. 14. 기타 비용. 논이나 밭을 대지로 전용했을 경우 전용 면적이 X 전용 농지의 개별 공시지가 X 30%를 농지 전용 부담금으로 내야 하며 개별 공시지가가 2당 5만원을 초과 시 5만원을 상한액으로 합니다. 이외에도
지하수 개발 비용이나 보안 시스템, IoT 등의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2026년 건축비는 평당 550만원 가성비부터 780만원 하이엔드까지. 2. 평당 400만원대 광고는 기초 공사 등이 빠진 불완전한 견적. 3. 평당 550의 정확한 마감재 표현 업그레이드 스펙인지 정확한 마감 확인. 4. 건축비 외 준비 비용 도심 3천만원, 시골 4천만원을 반드시 예산에 포함. 5. 시공사 자체 설계가 가능한지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비를 아낄 수 있는 새로운 소식이 생기면 바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6. 부가세 또한 A업체는 애누리가 없고 C업체가 조금 회사만의 노하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건축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제일하우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